주체조선의 위대한 전승사를 영원한 승리의 역사로 빛내가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3년 5월 6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건설장을 찾으시어 기념관을 승리전통교양의 중심지로 세계적인 기념관으로 훌륭히 꾸리는 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공은 사족 강사 김연희 동지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때로부터 개관을 앞둔 시기까지 1년 남짓한 기간 건설장을 무려 18차례나 현지 지도하시고 백수십 차의 가르치심을 주신 데 대해서 격정 속에 얘기했습니다. 그날은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우리 기념관 건설장을 7번째로 찾아주신 날이었습니다. 그때 마감 공사가 한창이어서 이 건설장 여기저기서 먼지가 막 날렸습니다. 하지만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건설장의 여러 곳을 다 돌아보시면서 기념비적 건축물로 일도 세우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기념관의 럭지 저성 정용에 대해서도 여회하시면서 원림 구획과 럭지 형성을 교양마당의 부주제 군상들과 잘 어울리게 할 때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참관 통로에 꾸려놓은 반원 모양의 휴식 장소들에 의자들을 놓아주면 참관자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새롭게 장식되는 문주로부터 교양마당과 야외 무기 전시장을 비롯한 건설 대상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군인 건설자들의 남다른 수고도 헤아려 주시며 건설을 더욱 손색 없이 추진하는 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에는 부주제 군상들과 야외 무기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그때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기본 참관 통로에서 부주제 군상들과 야외 무기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통로들을 형성해서 거기에 하강석을 깔고 원래 있던 부주제 군상 주변의 바닥들에는 잔디를 심을 때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되면 교양마당의 중심축이 더 명백해지게 되고 기본 참관 통로도 부주제 군상의 바닥과 구획이 지어서 아주 보기 좋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기념관을 단순히 유물 전시장이 아니라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을 전세대 투쟁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훌륭한 교양 거점으로 꾸려주시려 바쳐가신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로고와 심혈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실물과 전투자료, 사판과 미술작품에도 1950년대 투쟁정신의 사상교양적 가치가 최대의 높이에 이르도록 마음쓰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지도 속에 조나의 영세대가 지녔던 수령 결사옹의 정신, 조국수호 정신은 전승기념관의 모든 공간에 맥박치게 됐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여기 번간 현관을 춘종의 원용으로 된 간접 조명부에 지난 전쟁 시기의 훈장과 메달들을 부각해 놓은 것을 평가해 주시면서 중앙을 대고 형성을 시원하게 잘했다고 먼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항일무장 투쟁 시기에 주요 지휘관홀의 벽 형성을 비롯한 여러 건축 요소들의 시공을 잘할 때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번간과 대전해방작전 대용 전경화관을 연결하는 회랑 벽면에 조국해방전쟁 시기 배출된 영웅들에 대한 자료와 유물들을 전시할 때 대해서 세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전승 60돌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을 개관하자면 미진된 건축 공사와 주변 정리, 내부 전시를 최상의 수준에서 다그쳐 끝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와 불면불후의 혼신 속에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은 전승 60돌을 맞으며 영조선의 승리 전통을 창조하시고 굳건히 이어주신 절세위인들의 영도 업적을 전하는 혁명박물관, 보병총으로도 원자탄을 이길 수 있다는 전승 철학을 가르치는 혁명대학으로 훌륭히 일도소개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곳을 찾는 수많은 참관자들은
주체조선의 승리 전통을 창조하시고 줄기차게 이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가시는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의 용도 따라 전면적 국가봉을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교리를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당의 사상관 철전, 당정체 공의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사회주의 건설의 전전선에서 공격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나가자. 지난 4월 23일에 개막된 제38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이 과학기술 전당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번 축전에서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형상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성과와 경험들이 교환되고 부문별 과학기술 토론회와 발표회, 기술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날을 따라 참가율이나 그 경쟁률이가 구원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성주환기한별, 더별 이 경쟁률이도 눈에 띄게 높아지겠습니다. 금속, 화학, 전력, 석탄을 비롯한 임경제 주요 부문 과학기술 성과들을 놓고 최근에 농작물의 전반적인 생육 개선과 축산, 과수, 자목 두 분야에서 그 효과성이 뚜렷이 확증된 바닷물 생물활성제 생산의 공업적인 생산 토대를 튼튼히 마련했습니다. 이번 축전을 계기로 도입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성 의약품, 화장품 생산에도 널리 이용할 수 있는 그 기술적 특성 지표들을 확정합니다. 우리 당의 지방발전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히 우리 함경북도의 흔한 원료들을 식료품 생산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안들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배운 기술들을 또한에 새로 건설된 지방공업 공장들과 농촌들의 보급하기 위한 사업에 7일 과학기술 전당에서 진행된 폐막식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동명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종합 심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참가자들에게 상장과 우승컵, 메달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승빈 동지가 폐막사를 했습니다. 연설자는 경례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리 혁명의 제일 척후 전선의 전초병으로 내세워 주신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탐구전, 창조전을 과감히 벌려 더 많은 연구 성과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이 제시한 알곡거지를 점령하며 새로운 전망 계획 기간에 농업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지 농업 근로자들이 당면한 용농 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다소하게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황희남도 안압군 어국농장에서 영양 냉상 모내기와 밭작물 비배관리 기술 전수회가 진행됐습니다. 내각구청리 겸 농업위원회 위원장 리철만 동지, 농업위원회와 각 도농촌 격리위원회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전수회에서는 영양 냉상 모내기와 밭작물 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와 관련한 종합 해설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업위원회에서는 용량 냉상모에 의한 모내기 면적이 50% 이상 늘어난 데 맞게 용량 냉상 모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올해 알곡 충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해서 전수회에서는 올해 전국적으로 용량 냉상모의 도입 비중이 늘어난 조건에 맞게 적기를 바로 정하고 기계 모내기 면적을 늘리며 기본 면적의 모내기를 5월 말까지 결석하는 데서 나서는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밀보리 비배관리에서 피토신과 각종 용량 강화제들을 입덧 비료로 주어 이삭당 알수와 천알 질량을 늘리며 강냉이와 콩농사에서 나서는 기술적 여부를 철저히 지킬 때 대해서와 화학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수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가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도 중요하게 강조되었습니다. 나달 건조로와 포장용기 확보 실태, 밀보리 포전에서 무인기를 이용한 용량의 비료 주기와 예상 수확고 판정 등의 보여주기 사업도 있었습니다.
시설 도입 문제, 영양 도입 문제, 살초제 생산 방향적 문제 이걸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기음식 이런 관수 방법, 전통식 관수 방법, 강원식에 한 관수 방법들 많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양시에서도 이런 앞선 관수 방법들 널리 받아들여서 올해 예견되는 가물에 기술 전수회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과학기술의 힘으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며 나라의 농업 생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맡은 책임과 번번을 다해 나가도록 하는 실천적인 계기로 되었습니다. 강서구역 청산농장에서 공정별에 따르는 용농 작업을 기술적 요구대로 진행하면서 당면한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변모 생산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현대 농업 발전 추세에 맞게 이제 농장에 벼모 기르기 원시를 한동 건설하고 현재 4월 18일에 씨 뿌리기를 진행해서 정말 튼튼한 모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5월 13일경 부경리 동지는 온도 관리와 용량 관리, 빛 조건을 비롯해서 모 생육에 유리한 조건들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적극 탐구 적용하면서 모판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동구역 리현 남수농장 청년 작업반의 청년들이 토양학적 특성에 맞게 농작물의 안전한 생육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적시적으로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작업반은 거의 모든 토양이 질매역 땅으로서 비가 많이 오면 습기가 인차 빠지지 못하고 가물이 지속되면 땅이 말라서 갈라터지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작물의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뻗지 못하고 또 뿌리 활성이 약해졌습니다. 작업반에서는 가을밀이 이삭 패는 시기에 있는 것만큼 탄산화 식물 용량 강화제 옥토 1호를 비롯한 각종 영양제들을 영농 공정별로 분모해 주어서 밀의 생육 상태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랑남구역 령모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지난해보다 밀 재배 면적이 1.5배로 늘어난 데 맞게 비배 관리를 알심 있게 해서 올곡식 생산에서부터 다수확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을밀 생육 상태를 보면 지금 이삭 패는 시기에 있는데 이때 용량 관리를 잘 해야 천알당 질량을 높일 수 있고 이삭당 알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농장에서는 나노탄소 용량 이와 함께 농장에서는 불리한 날씨 조건에 맞게 붉은 곰팽이병과 넉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한 농업기술적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에서는 10월의 대축전장으로 향한 청진군대오의 충성과 애국의 열기를 더해주기 위한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문화성의 청년동맹 일군 집중경제선동대원들이 남성 이중창 조국에 대한 노래, 묘성 독창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합창 우리는 조선 사람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을 준비해가지고 조국의 소국변에 일도서는 최대 규모의 온실농장과 남새과학연구중심 건설장에서 집중경제선동대 활동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건설 전역의 활력을 부어주는 이들의 경제선동 활동은 경례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건설자들과 백두산 용웅청년 돌격대원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 창조위로 떠밀어줬습니다. 강원도 안의 지귀강연 강사들도 당중앙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강연선전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경례하는 청취동지께서 제시하신 지방발전 공장과 농장골로 이어지는 이들의 강연선전 활동은 당장군 유둔들을 높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더욱 분출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희천시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분출시키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 일군의 말에 의하면 집중강연선전대와 도서해설선전대를 비롯한 시안의 선전선동 역량을 당일 용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단위들에 집중시켜 이곳에서부터 중산토정의 불길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로 단위에 나가서 경제선동 활동을 벌이는 것만큼 단위의 특성에 맞는 작품을 창작하는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조선 사람 증산토쟁으로 들끓는 일터마다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화선식 선전선동 활동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선 대중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의 야수적인 군사적 공격 만행으로 팔레스티나인 사상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4일 현지 보건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지난 3월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이 재개된 이래 살해된 팔레스티나인 수는 2,436명, 부상자 수는 6,45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에만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대의 여러 지역에 무차별적인 공습을 가해서 40명을 죽이고 125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바다크샨주에서 최근 폭우에 의한 큰 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4일 현재 2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부상당했으며 279에이커의 농경지와 3km 구간의 도로, 여러 채의 살림집이 파괴됐습니다. 이 나라의 기상수문기관은 앞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 것과 관련해서 20개 주의 큰 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에 보건 전문가들 속에서 제기된 자료에 의하면 저류독감 비루스가 포유류를 쉽게 전염시킬 수 있게 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세계적인 대류행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이 비루스에 의한 포유류 감염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심각한 것은 인간과의 접촉이 많은 집짐승들이 이 비루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영국의 한 농장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비루스에 의한 양의 감염이 확인됐으며 미국에서도 젖소를 비롯해서 집짐승들 속에서 비루스가 확산되고 있는데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저류독감 비루스에 감염되면 열나기와 목 아픔, 기침, 머리 아픔 등 감기 증세를 보이다가 중증 폐렴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호흡 부전을 일으키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지난 3월 미국의 미시시피 주에 있는 한 닭목장에서 사망률이 40%에 달하는 고병원성 저류독감 비루스가 발견돼서 세계를 긴장시켰습니다. 세계의 많은 보건 전문가들이 저류독감 비루스에 의한 인체 감염에 대해 논의하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보면 저류독감이 언제라도 세계적인 대류행병으로 번져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류독감 비루스에 의한 인간 감염 사례가 아직은 그리 많지 않지만 만약 비루스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다면 면역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망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사태는 세계적인 대류행병으로 번져질 수도 있는 저류독감에 대처해서 더욱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주 과학자들이 달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새로 채취한 달 시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 지구 가까이에 있는 달 표면의 암석층보다 그 반대쪽에 있는 암석층의 수분이 더 적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밝혀진 연구 결과는 지구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공해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된다고 합니다. 온유한 나라의 연구 집단이 바다 마름류를 이용해서 양호에 이용되는 전통적인 모기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사들은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하는 압출 가공 기술을 이용해서 바다 마름류를 가공한 다음 거기에 맛을 내는 물질로서 타우린과 레시틴을 첨가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모기에 대한 시험을 진행해 본 결과 바다 마름류로 만든 모기가 물고기의 성장과 영양가 측면에서 일반 모기와 똑같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사들은 바다 마름류가 양호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낮에는 따뜻한 반면에 밤에는 좀 추운 감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5월에 들어와서 일기온차를 보면은 1일과 3일, 5일을 제외한 대부분 날들이 10도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기온 차이가 15도로서 아침에는 좀 쌀쌀하고 낮 동안에는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은 낮에는 태양열에 의해서 지표면이 가열돼서 기온이 오르고 밤에는 지표면의 냉각이 심해지면서 기온이 낮아진 데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 지역 또는 여러 지역에 자주 비가 내리면서 11일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다가 12일부터 이 평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호흡기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며 농업 부문에서는 비오모판 관리와 함께 밀버리들이 수패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 지구에서 대체로 흐렸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남부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서 평년보다 1도, 어제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서해안 지역과 중부 이남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과 라선시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개성시와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 황해남북도 남부 지역에서는 15 내지 30mm의 비와 소낙비가,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1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5m 정도까지 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3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부룡 지방으로서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흐렸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북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부터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다가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흐리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동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이 때문에 모레 조선동해의 대부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